또 지진이네. 어느 날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가스 테러. 빌딩 벽을 오르고 건물 사이를 뛰어넘으며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 장면들, 실생활에선 절대 벌어져선 안 되는 씬이 있는가 하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 씬도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들을 통해 생활 밀착 법률을 알려주는 씬의 재해석. 오늘은 영화 엑시트입니다. 주인공 용남과 가족들이 유독가스를 피해 급하게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그러나 굳게 잠긴 출입문, 관객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하는데요. 여기서 컷! 건물의 옥상 출입문은 법적으로 열어놔야 할까요? 잠궈놔야 할까요?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옥상을 피난시설로 본다면 법적으로 이를 항상 개방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문을 항상 열어두는 건 추락사고나 각종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에는 용인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 주민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야 하느냐 폐쇄해야 하느냐는 논쟁이 거셌는데요. 이 때문에 소방시설법에선 옥상문을 열라고 하고 경찰서에선 닫으라고 하니 건물 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피난시설 확보와 범죄 예방,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건물 옥상에 도착한 구조 헬기와 구조대원들. 용남은 아픈 큰누나, 사랑하는 부모님, 연로한 친척어른, 철없는 사촌동생들, 그리고 나인가 했는데 이게 웬걸? 구조대원이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용남을 남겨두고 헬기를 이륙시킵니다. 여기서 컷! 그렇다면 이렇게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도 구조 순위가 따로 있을까요?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안전취약계층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해 재난약자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은 재난약자로 우선 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이는 판단력이 떨어지는 13세 이하를, 노인은 활동 능력이 저하되는 65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이외에 신체 이상이 있어 활동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외국인도 재난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에선 이런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을 재난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종합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가스 테러로 자동차 추돌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심지어 차량이 폭발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불가피한 재난으로 발생한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은 가능할까요? 지난 2017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포항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산 손실에 대해 피해 복구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세대주가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주택 피해 및 주생계수단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속 장면들에 얽힌 진짜 법을 알려주는 씬의 재해석이었습니다.